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정말 끝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얼마나 더 공격적으로 단행이 될지 공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우리 증시는 물론 아시아 주요 증시 전반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힘겨웠던 오늘 장, 이제 장 마감까지 채 1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증권가의 고수와 전문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함께 하시면서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감인박 60분의 승부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심층 분석하는 이슈 분석으로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대표님 뵈서 기분은 좋긴 한데 시장이 정말 우울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5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도 웃돌았고 전달만 하더라도 이젠 좀 정점에 도달한 것 같다라는 분위기도 조금은 있었는데 이런 기대들을 다 무참히 만들어버렸습니다. 미국 증시 주요 흐름과 함께 이 자세한 소식 좀 짚어주시죠. 네, 5월 달 그 미국 CPI 지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는 8.3%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를 상회하는 8.5%를 기록을 했습니다. 41년 만에 최대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 8.6%였습니다. 네. 지난달 3월 달에 이제 8.5%였는데 이거를 더 상회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월 대비도 기준으로 해도 1.0%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 0.7%를 초과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지난 3월 달 8.5%가 이제 인플레이션의 이제 정점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이 기대가 이제 무참하게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그 연준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인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6.0%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다 근원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와 식품 같이 이제 변동성이 큰 제품 품목을 제외한 이제 C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4월에 6.2%에 비해서 다소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관련돼서 대부분 항목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식품 관련된 항목들의 상승세가 좀 두드러진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따라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타이트한 고용으로 인해서 임금 상승 등 이제 비용 상승으로 인한 제품 가격의 인상이 아마 전반적인 물가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 동기 대비 34.6%를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5년 9월 이후에 최대 상승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중에서 휘발유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48.7%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6월 12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미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5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5 넘었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휘발유 판매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는 지금 $7가 넘는 만큼 이렇게 휘발유 가격의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게 물가가 쉽게 떨어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식료품 가격에 또 이제 작년 동기 대비 11.9%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41년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곡물 가격 상승이 이전서부터 계속 얘기가 많이 되어 왔는데 이 외에도 이 곡물을 이제 사료로 쓰고 있는 육류 가격도 같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소고기 같은 경우에 1분기 상승폭이 한 25% 정도 되고요. 닭고기 같은 경우도 1분기 상승폭이 이제 38% 될 만큼 계속 이런 육류 가격의 가격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제 원자재나 그다음에 식료품 관련된 상승세가 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CPI 상승세는 아마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향후에 조금 더 이제 시장에 좀 주요한 관심 사항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이 쉽게 떨어지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원자재 가격, 그다음에 이렇게 식료품 가격이 상승세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수준도 지금보다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언제쯤 이런 인플레이션이 조금 잦아들 것이냐라는 뭐 그런 예측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봐선 기준금리를 좀 인상을 하면서 경기가 조금 둔화가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인플레이션도 조금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항목별로 다 뜯어봐도 오르는 것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럼 이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16일에 미국 FOMC 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파월 의장이 이미 한번 단번에 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하는 자이언트 스텝과는 분명히 선을 그은 적이 있지만 지금 물가가 이렇게나 크게 좀 빠르게 인상되는 속도를 보여줌에 따라서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거세진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국 연준도 조금 태도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게 아마 아직까지는 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이제 FOMC 회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뭐 지금 뭐 계속 뭐 파월 의장이나 여러 연준 위원들이 뭐 계속 지금 브리핑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0.5%포인트 인상은 뭐 거의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7월에도 기준금리를 이제 0.5% 올릴 것이다라는 걸 이미 시사해 놓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지금 과연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CPI 급등에 따라서 추가적인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냐 여부는 아마 이번 FOMC 회의의 주요 아마 의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가 2%대인데 지금 뭐 8.6%니까 거의 3배 이상 지금 높은 수준에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연준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에 아마 모든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지금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작년에 이제 연준에서 뭐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책적 실기를 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예기치 못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가속화됐다라는 측면이 있지만 일단 작년에 조금 실기한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안정을 잡기 위해서 지금 뭐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경기 둔화 우려감이 크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마 경기 둔화보다는 아마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야 아마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잡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인플레이션에서 유발되는 여러 가지 폐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아마 초기에 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 5월 달에 얘기할 때 이제 자이언트 스텝 얘기는 조금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지금 물가 수준으로 보면 조금 고민을 해볼 수는 있지만 아직이다라는 답을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만약 7월 달, 그러니까 6월 달 이제 CPI 같은 경우도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7월 달에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과연 그럼 물가를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일단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장 충격은 뭐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에 이제 1979년도에 이제 볼커 전 의장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룻밤새에 기준금리를 4% 올렸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1980년도 14%였던 것이 81년도에는 9%, 82년도 4%, 83년도 2.4%. 그러니까 급격하게 인플레이션이 낮아졌었던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렇게
그 인플레이션은 낮아졌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서 한 2년 정도 미국 경제가 고생을 했다라는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과연 기준금리를 급하게 올릴 수 있느냐라는 것도 아마 좀 생각을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 빅 자이언트 스텝에 대해서는 아마 6월 달 그러니까 그 CPI 상승률을 확인한 이후에 아마 7월 FOMC 회의 때 아마 결정이 될 확률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미국 연준 위원들의 고민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물가를 잡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급격하게 지금의 태도 변화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한국은행 이야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계속해서 보조를 맞춰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5월에 기준금리를 1.5%에서 1.75%포인트로 75%로 0.25%포인트 이미 인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물가 상승세가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금 남아있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계속해서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또 인상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올 하반기 국내 실물 경제 얼마나 좀 충격이 전해지게 될까요? 네, 일단 조금 청경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시 하는 이제 정책 목표는 이제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물가가 계속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가를 안정하기 위한 이제 모든 정책이 아마 뭐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는 입장에서도 보면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 국내 물가 상승률도 지금 5.4%를 기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아마 그거보다 더 높을 것이다라는 게 뭐 시장 예측치고요. 뭐 최고 로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6%대의 물가 상승률도 지금 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물가 상승률이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물가 상승률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지금 시장 예상으로는 7월 달과 8월 달에 이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때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이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7월, 8월까지 금리를 인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4회 연속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난 이제 4월, 5월에 이제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그다음에 7월, 8월 그렇게 되면 총 4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과연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할 경우에 과연 그 한은도 빅스텝으로 과연 올릴 것이냐라는 게 아마 시장의 관심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빅스텝의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뭐 한은 지난주에 이제 한은 이제 72주년 그 기념사를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확산을 조기 차단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이제 재차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 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를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은행 입장도 그 기존에 갖고 있는 빅스텝이 과연 시기상조다라는 의견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냐라는 건 좀 퀘스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만약 뭐 빅스텝으로 인상을 하겠다든가 아니면 계속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높게 이제 유지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 성장률도 둔화 가능성 뭐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로 인해서 뭐 경기 둔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의 실적도 부진한 그런 모습을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이런 물가 상승률이 아마 다소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뭐 그러니까 경제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그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중심적인 이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내 수출 증가율도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아마 하반기에 국내 경제 성장률은 뭐 상반기보다 조금 더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기대해 보는 거는 이제 중국 관련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에서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이제 부양책 관련된 얘기가 계속 좀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이제 중국의 내수 부양책이 좀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 입장에서 보면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증가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뭐 충분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성장률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좀 상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둔화되는 그런 흐름은 새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하반기 국내 시장 조금은 힘든 상황들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나마 조금 미둘 구석이라고 해본다면 중국의 경기 부양책에 약간의 희망을 좀 걸어볼 수 있을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역시나 또 힘든 상황들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난 주말 발표됐던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 세계 증시에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자연스럽게 시장의 눈이 6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쪽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이 스태그플레이션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 글로벌 증시 향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네. 아마 그 물가 상승률은 아마 쉽게 떨어지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아마 고공행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이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공급 측면과 이제 수요 측면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공급 측면이라면 이제 글로벌 그 지금 원자재 관련된 이제 공급망이 흐트러지면서 지금 올랐다라는 부분이고요. 수요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보면 보복 소비 비슷하게 지금 수요량이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 작년까지만 해도 공급망에 관련된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공급망에 지금 수요 관련된 인플레이션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개의 인플레이션이 다 잡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한쪽에 하나라도 먼저 잡혀야 아마 그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조금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재 상황에서는 각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좀 더 가속화될 걸로는 이제 불가피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FOMC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ECB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다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7월 달, 그다음에 9월 달에 그 ECB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있는 예정인데 그때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예고를 했고요. 일단 7월 달에는 0.25%를 올리는 걸로 뭐 지금 되어 있고 그다음에 9월 달에는 아마 지금 뭐 올리는 상승폭은 얘기 안 돼 있지만 시장 예측으로는 빅스텝 가능성에 대해서 뭐 충분하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급격하게 올라갈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침체는 뭐 불가피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도 뭐 열어놓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긴축에 따른 이제 경기 침체와 그다음에 이제 QT에 따른 이제 유동성 축소를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시중의 유동성은 좀 감소하는 폭이 좀 커지게 될 거고요. 증시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증시에서 이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험자산이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위험자산군에 투자되었던 것이 안전자산인 채권이나 그다음에 금 쪽으로 투자처를 아마 변경할 가능성에 대해서 뭐 충분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들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채권이나 채권형 ETF 쪽으로 자금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시 전체적으로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불안전성이 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조정은 아마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정말 안 좋은 쪽으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둬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 CPI가 이렇게나 높게 나오게 되면서 기준금리 인상의 폭이 뭐 어느 정도가 될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게 된다면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건 아무래도 성장주들이 될 텐데요. 대표님,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같이 성장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만 지금 이 CPI를 확인하고 난 이후에 좀 더 확실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CPI가 최고치를 기록한 이상 성장주들에 대한 투자는 이제 쉬어가야 되는 걸까요? 좀 쉬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기술주, 성장 기술주 같은 경우에 이제 차입금이 상대적으로 좀 많기 때문에 그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자 비용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 성장의 둔화
성장세가 이제 좀 얘기가 나올 거고요. 특히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높은 이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매출이나 이런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뭐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매출 성장세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기술주에 대한 평가 부분도 아마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있을 수 있고요. 뭐 지금 일부 기술주 같은 경우 PER이 뭐 수십 배에서 수백 배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S&P 500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평균 PER이 한 16.2배 정도 지금 뭐 예상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비해서 뭐 수십 배가 높은 그런 이제 종목들도 많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매출 성장세가 둔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기술주의 성장세가 뭐 나중에 실적들이 나왔을 때 성장세가 상당히 좀 둔화됐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좀 급락하는 종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아마 지속이 되는 동안에는 아마 기술주에 대한 투자는 아마 조금 더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성장주도 이제 비슷한 그런 이제 일반 가치 배당주도 비슷한 개념으로 해서 일단 그 물가 상승률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투자를 뭐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이제 보수적으로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 관련돼서 뭐 긴축 강화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이제 계속 좀 확산될 걸로 예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CPI 상승률이 언제 하락이 될지는 뭐 어느 누구도 지금 뭐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하락하는 게 좀 보이는 시점까지 아마 투자를 좀 늦추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현금 비중, 보유 비중을 조금 더 높이시는 전략이 유효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그 현재 상황에서는 뭐 지하실 생각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지하실이 뭐 지하 주차장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내면서 여기에 따른 내용들 저희가 같이 짚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까지 이제 정말 얼마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키워드 분석과 또 내일 움직일 특징주 만나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주호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정말 계속해서 파란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한 이후로 그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이제 급락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도 오늘 충격을 받게 되었고요. 지금 코스피 약 3%가량, 그다음에 코스닥도 4%가량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스켓 바운스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오늘 현실로 다가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에는 얼마 전에 그 반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점을 다시 깨면서 결국에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뭐 삼성전자랑 기타 대형주들 특히나 LG전자, 삼성전자 신저가를 고시를 했고 특히나 오늘 현대차, 기아차 이런 종목들 대부분 4에서 5% 빠지면서 정말 2,100개 종목이 하락하면서 우리나라 증시 정말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소비자 물가지수 그 예상치 상회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이벤트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내일 있을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매 판매 발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발표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4월 의장 연설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동안 반등이 나올 때, 이제는 저점을 지켜주면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매수로 따라오셨던 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낭패를 볼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락세가 이어지는 그런 시장 흐름 상황 속에서 무리하게 매수하거나 따라가서 물려있던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시장을 관망을 하시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고 진정될 때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나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현금화할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실폭이 많이 크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손절하셔서 현금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손실률이 크다 이렇게 좀 그런 종목들이 있으실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바로바로 하기보다는 좀 넉넉하게 좀 보시면서 이번 주 특히 안정화될 때까지는 지켜보시면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다는 판단입니다. 너무나 시장이 많이 빠졌고 충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코로나 이후에 주식 투자를 새롭게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런 하락장은 경험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가뜩이나 더욱더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통 대부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 8만 원대, 7만 5천 원 이상 그 구간에서 많이 매수했다가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버텨야 되나, 이런 거 고민이 정말 많으실 텐데, 특히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빠졌을 거라도 좀 나중을 위해서 좀 멀리 보고서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겠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손절을 하냐 추가 매수하냐 이거보다는 조금 넉넉하게 좀 기다려 주시는 게 저는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이 내리고 있는 비가 그치기를 조금 기다려보는 자세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인기 키워드는 어떤 것들이 선정돼 있는지 화면으로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스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식량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오늘 시장에서 사료나 비료 관련주들 일부만이 지금 빨간불 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키워드로 선정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징어 게임 2가 나온다라고 하는 소식에 제작사 버킷 스튜디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지금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에코캡이 무상증자 권리락 소식 전했고요. ST큐브가 면역 항암제 개발에 지금 순항을 해나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지금 대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반사 이익으로 지금 신재생 에너지주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함께 방산주들이 강세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특징주들. 네, 이렇게 6개 종목이 오늘의 특징주로 꼽혔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오늘 투자 의견 받아볼 3개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CS베어링, 퍼스텍이 선정됐습니다. 네, 오늘의 키워드와 특징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셨습니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식량난 관련주, 원자재 대란, 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따른 방산주 강세 뽑아주셨는데요. 그에 따른 특징주, 고려산업, CS베어링, 퍼스텍 들고 오셨습니다. 우선 고려산업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산업, 오늘 스톱 어떻게 보셨나요? 네,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4월 달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4월 달 오르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지금 다시 주가가 무너지지 않고 시간 조정을 거치면서 기간 조정을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가가 많이 빠지지 않고 지금 다시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은 아무래도 그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농업 관련 곡물 가격에 대한 그 급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오늘 대부분의 그 사료 비료 농업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러한 섹터들은 사실 회사의 실적이라던가 수익성에 대한 부분보다는 인플레이션에 의한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이 더 크고 그로 인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러한 섹터들 같은 경우는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하는 그런 형태를 많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 좀 길게 끌고 가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지금 뭐 글로벌 증시 자체가 매크로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피크아웃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렇다 한다면 만약에 인플레가 피크아웃이 아니고 만약에 식량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의 가격 상승이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면 저는 앞으로도 이런 사료나 비료 관련주들, 특히 고도산업 같은 종목은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가격대 부분이 7,000원대 부분을 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7,000원 부분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추가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곡물 가격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은 어쨌든 이 인플레 관련해서 곡물 가격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시세를 한번 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고려산업 같이 체크해봤습니다. 곡물 가격 상승세에 따라서 지금 고려산업 특징주로 주셨는데 7,000원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좀 관심 갖고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고려산업 고 의견 받았고요. 다음 특징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원자재 대란 키워드인데요. CS 베어링. 자, CS 베어링은 고, 스톱 어떻게 보셨나요? 네, CS 베어링은 저는 이 종목도 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원전 관련주들의 엄청난 시세가 나왔습니다. 근데 원전 관련주가 움직였던 이유는 바로 정책 관련주이기 때문인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지향하는 탄소 중립 정책과, 그러니까 탄소 중립 정책이 어떻게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발굴해서 기존의 그 에너지들, 환경을 우원시키는 것들을 없애고 탄소 중립을 실현하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원전을 손들어줬고요.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세를 많이 줬습니다. 시세를 많이 줬는데 이제 그로 인해서 원전 관련주들이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태양열이라든가 풍력 이쪽으로 좀 수급이 옮겨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뭐 태양열이랑 풍력 관련주들 시세를 한 번씩 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정부에서 수소 경제를 현실화시키겠다 그래서 수소 경제 관련 법안까지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유럽이라던가 외국에서도 당연히 탄소 중립,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이후로 우리 태양력이라든가 풍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뭐 전기차라든가 수소차도 그런 일환이 될 수 있고요. 태양열, 풍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뭐 수소 관련 그런 수소 연료 이런 것들도 당연히 앞으로의 신재생 에너지가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CS 베어링 같은 종목은 지금 어쨌든 저가를 빠졌다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뭐 그동안 올랐던 거에 비해서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정도 이제 빠졌으면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만약에 이제 추가로 시세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동안 빠졌던 부분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정부 정책이랑 엮이게 된다고 한다면 보통 정부 정책이랑 엮인 섹터들은 한번 시세를 줄 때 좀 강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고점을 완벽하게 돌파해서 안착해준다고 한다면 25,000원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번에 다 매수하는 거는 좀 위험해요. 특히나 지금 오늘처럼 시장이 되게 불안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종목들을 한 번에 좀 많이 사시는 것보다 앞으로 좀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모아간다는 생각으로 빠지면 조금 더 사고 빠지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모아가서 수익 실현한다는 걸 생각했을 때 고를 드리고 싶고요.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겠다고 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언제 그런 또 신재생 관련 이슈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이 불안한 만큼 오히려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조금 소량으로 좀 매수하셔서 좀 지켜보시는 게, 모아가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 베어링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고 의견은 나왔습니다만 어쨌거나 시장 전반이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주목받는 방산주, 그 관련 특징주로는 퍼스텍 꼽아주셨는데요. 퍼스텍은 고, 스톱 어떻게 의견 정하셨나요? 네, 이 종목도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한미 정상 이후에 떠오르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방위산업 쪽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누리호 발사가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가 있고 8월 달에는 또 발탄사선 발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인공위성 산업이라던가 이런 방위산업 쪽은 지금 앞으로 계속 시장을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섹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지금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계속 그런 도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방위산업 관련주들이 되게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요. 뭐 퍼스텍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한국우주부터 시작해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LIG 넥스원 이런 종목들 방위산업 관련 대형주들이 정말 힘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좀 작지만 이 종목도 이제 뭐 무기나 총포탄 같은 거 제조업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전자자동 제어기기 부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무인항공기 지상통제 시스템 이런 보안 서비스 같은 그런 것들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UAM이라든가 이런 로봇 쪽 테마로도 엮이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테마가 여러 가지 가지고 있고 또 시총이 작고 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수급이 들어오면 강하게 상승해 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조정 받았을 때 매수를 해 주셨다가 시세가 나올 때 매도하시면 수익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렇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을 때 오히려 무거운 종목보다 좀 단기적으로 보고 이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셔서 짧게 수익을 적게 내더라도 이렇게 짧게 접근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게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 대응하기에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퍼스텍도 고 의견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주호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오늘장 마감 상황 동시효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43% 하락한 2,506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코스피에선 개인만 물량 담고 있습니다. 개인 순매수 5거래일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6,745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지금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신저가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또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습니다. 6만 3천 원 선도 깨져버린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낙폭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현재 4%대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도 이탈했습니다. 다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입니다. 역시나 전 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시 직격탄을 맞게 되는 인터넷 대표주들의 낙폭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각각 5%대, 4%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금 파란불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보다도 낙폭이 더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4.62% 하락한 829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나란히 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매물 계속해서 쌓이면서 시장 지금 파란불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기관 727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입니다. 혼조세 속에서 하락이 더 우세한 상황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충격의 월요일 장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코너인데요.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시장 정리와 특징주 정리해 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는데요.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참 힘든 시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오늘 좀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특징주와 함께 분석해 주시죠. 네, 자, 이번에도 제가 시장에 맞추는 확률이 99.99999%를 맞췄습니다. 거의 100%인데, 그래도 사람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0.00001은 틀렸다고 합시다. 자, 제가 시장이 빠질 거라는 얘기를 하루 이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6월 2일서부터 해서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으니까, 수상하다. 일단 현금화 대응 30%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죠. 그 방송은 이제 신의 한 수 바로 이 시간 녹화 방송 돌려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날 30일까지는 괜찮았어요. 이때에서는 2,700을 돌파를 할 거고 2,750을 갔다가 그리고 나서 상승장이 아니고 폭락장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0일 날에서는 2,700을 돌파를 한번 해준 다음에 2,750쯤 갔다가 이제 폭락을 해갖고 나락으로 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나왔으면 이렇게 60일선 돌파에 5월 31일 날 이런 모양이 나왔으면 반드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가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지게 되면 잘 달리던 고속도로를 150km, 120km를 열심히 고속주행하던 그 자동차가 갑자기 고속도로를 갔더니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거나 연기가 나거나 불이 나거나 아니면 바퀴가 떨어져 나가거나 뭔가 이상한 징조가 보이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다. 이게 이상한 거다. 그래서 수상하다 그래갖고 현금화 대응 30% 하라 그랬죠. 이날이 목요일 날이었는데요. 이때 신의 한 수 때 현금화 대응 하라는데 못한 사람들은 그 다음 날에도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현금화 대응 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직 시장이 빠지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거를 가지고 사람들이 갸우뚱했을 때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는 여태까지 16년 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거의 시장을 틀려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를 믿어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원래 시장 하락한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얘기하자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1주일에서 2주일이 걸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실시간 방송으로 소통방송이라든지 유튜브 소통방송의 신의 한 수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 방송에 실전 매매 정수 이때 당시 방송을 다 돌려봐도 좋습니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1주일, 2주일 지나면 폭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날이 이제 6월 3일이었고 그다음에 토요일을 지나고 나서 6월 6일 현충일 월요일 날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지나고 나서 6월 7일 화요일 날 급락하는 거 보고 이거 하락하는 거 맞다. 그래서 현금화 대응 30% 계속 유지를 하고 결국은 2,600이 깨지면서 하락이 시작이 될 거다. 이 얘기를 미리 경고를 했었죠. 그래서 2,600이 깨진 자리가 하락 1단계 시작이라고 그랬고요. 이게 이제 금요일 날에 결국은 1단계 하락이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계속 빠질 거로 얘기를 했었고 아직도 늦지 않았다. 지금도 손실이 마이너스 10% 안쪽에 있는 것들 빨리빨리 잘라내고 현금화 대응 30% 하라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 주서부터는 현금화 대응 50%를 하라까지도 얘기했죠. 그래서 현금화 대응 50%까지 50% 현금화 대응을 해라라는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는 현금화 대응 100%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 이꼬르 50%가 현금화 대응 100%입니다. 그래서 50% 최소 50% 현금화 대응하라는 얘기는 50에서 100%까지도 해도 된다는 얘기고 저는 만약 코스피 지수가 500으로 내려간다는 얘기 있어도 저는 현금화 대응이 50%가 100%입니다. 그래서 50%가 최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현금화 대응 50% 하라는 얘기를 화요일, 수요일 이때부터 얘기를 했고 수요일 날은 확실하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에서도 현금화 대응 50% 하라고 확실하게 얘기해줬고 그래서 현금화 대응 50% 돼 있는 사람들은 혹시나 지수가 반등 주고 올라갈까 봐 불안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면 알아서 폭락할 거라고. 그렇게 해서 2,600이 깨진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1단계 하락이 시작이 됐다. 이거 반등 주는 척을 해도 낚이지 말아라. 올라가는 척해도 절대 못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 꼬이지 말고 낚이지 말고 현금화 대응 했던 것들 잘 간직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미국 시장이 박살이 나고 월요일 날 오늘 폭락이 시작이 됐는데 이게 폭락은 맞아요. 근데 이 폭락이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제 폭락 2단계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500이 깨지면 이제 폭락 3단계로 들어갑니다. 폭락은 10단계까지이고요. 10단계까지 바로 내려가진 않아요. 중간에 한 5단계, 6단계에서 잠깐 멈출 텐데 거기가 단타 매매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폭락 3단계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오늘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물타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잘못 산 거예요. 잘못 산 거고요. 아직 바닥 아니에요. 아직 바닥 아니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도 전저점이 깨질 거라 그랬는데 역시 깨져 내려갔죠. 깨졌죠. 깨졌고 이제 여기서 살려 올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오늘 종목들 하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389개, 거의 90% 가까이가 지금 다 폭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는 거 76개예요. 뭐 거의 95% 하락하지 않았나. 그리고 코스피도 881개 하락이고 42개 상승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95% 이상 하락하고 있는데 종목이 이제 폭락하게 되는 거지 이제 종목의 폭락이 끝난 게 아닙니다. 툼에 나올 거고요. 툼에 나올 때까지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회장이 시작이 되는 거고요. 좀 기사를 찾아보면 안 좋은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죠.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건 벌써 한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으니까 뭐 이제 시시콜콜한 얘기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만 때문에 중국이 전쟁 불사하겠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말아라. 그래서 뭐 이제 뭐 그런 이제 갈등도 지금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빅스텝 0.75 내지는 뭐 1% 이번에 이제 금리 인상 얼마나 할지 뭐 그거는 이제 나와봐야 될 텐데 일단은 14일날 15일서 이제 그 FOMC 정례회의가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아마 시장은 계속 빠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빠지고 나서 이제 재료 소멸로 인한 잠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아주 초단타 타이밍이에요. 그건 봐야 돼요. 16일, 17일 날. 그래서 이번 주 16일, 17일 날 좀 봐야 되는데 뭐 더 자세한 얘기는 뭐 잠시 뒤에 그다음에 그 유튜브 신의 한수 소통 방송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38분까지 마무리해줘야 되니까 종목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하락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많이 빠지면 이 얘기는 해야 돼요. 기회입니다. 이제는 기회예요. 현금화 대응이 잘 되어 있다면 제가 6월 2일서부터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죠. 지난주까지 계속 현금화 대응하라 그랬죠. 이렇게 폭락할 거라고. 예상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건 기회입니다.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는 거니까 현금화 대응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정신 집중하시면 됩니다. 아주 큰 돈 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종목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한일사료부터 보겠습니다. 한일사료.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죠. 뭐 그나마 뭐 최근 동안에 계속 추천했었던 종목들, 단타 쳤던 종목들 다 사료 관련주 쪽이었는데 뭐 대주사료, 뭐 한일사료, 뭐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뭐 등등 종목들이었는데 뭐 올라간 이유는 그 정부가 해외 곡물 인프라 기업 자금 지원 소식에 뭐 식량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을 할 거고 뭐 장기화가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세계 29개국이 식량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다음에 식량 수급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도 식량을 사오지 못해서 식량 주권이 흔들리는 일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막겠다. 그래서 정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막겠다 뭐 등등 해가지고 뭐 전략들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고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서 S&P죠. 식량 보고서를 통해서 뭐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지금 식량 공급 쇼크는 2024년도까지 앞으로 2년 더 이어질 거라고 지금 이제 보고서가 나왔고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이 공급망 회복은 어렵다. 이 얘기 나왔고 이상기후로 인해서 생산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식량 부족이 더해질 거다. 가격 상승이 장기화될 것이다. 이 얘기 나왔고요. 뭐 등등등등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래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그냥 보유가 됩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내일이라 폭락이 나오면 바로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비료 관련주들은 반등 줄 때마다 잘 빠져나오거나 팔거나 그렇게 해야지 추격 매수로 쫓아가시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려 시멘트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뭐 짧게만 얘기할 거예요. 고려 시멘트 이때 5,200원대 있을 때에서 이거 급락할 거니까 조심하라고 얘기했고 이미 30% 폭락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서 제품 출하 차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해줄 얘기는 많은데요. 더 빠질 거라는 얘기로 그냥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뭐 포스코, 포항제철, 뭐 현대차, 화물연대 뭐 등등등등 해갖고 해줄 얘기는 진짜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결론은 빠질 거다. 현대차도 할 얘기는 많은데요. 빠질 겁니다. 요점만 얘기할게요. 이해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그냥 빠질 거다. 이렇게 요점만 얘기하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다 빠집니다. 화물연대 인한 악재로 인해서 더 빠질 거다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는 실전 매매 정수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지홀딩스. 그래도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고 지금도 수익에서 팔 수 있고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파야 됩니다. 5월 17일 날에 얘기했던 종목인데 그 전에는 더 싸게 추천했었어요. 그때는 40% 수익 났던 종목이었고 여기 4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 그때는 40% 수익 났는데 최근에서는 17% 정도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올라올 때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파셔야 되는데 어쨌든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시장 점수는 55점 가, 매수포인트 60점 양, 인플레이션 관련주 60점 양 해서 시장 안 좋습니다.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쉽지 않은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계속해서 시장 대응 전략 짜보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수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오늘 방송 여기에서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 쉽지 않은 장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해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